배란기 전은 증상이 길고 계속 누적돼요. 에스토닌이 올라가면서 히스타민도 계속해서 축적되는 거죠. 사실 이 구간을 배란기 전을 잘 관리하면 월경 전 PMS도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월경은 나의 슈퍼파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여성분들과 1대1 코칭과 상담을 해왔었는데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월경 전, 생리 전이 제일 힘들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담하면서 들어보니까 생리 끝나고 나서 배란기 사이 그 구간이 오히려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패턴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저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발견한 게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 약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히스타민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오늘은 생리주기 중에 이 히스타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때로는 배란기 전이 더 힘든지 그 미스테리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배란기 전도 생리 전 못지않게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딱 10분만 투자해보세요. 먼저 이 히스타민이 뭔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몸속 세포 안에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마치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이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이 히스타민이 출동을 하는 거죠. 우리 몸한테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뭐냐? 먼저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벌한테 쏘이면 어떻게 되죠? 부어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히스타민이 보낸 신호예요. 그리고 가렵기도 하고 더 많은 혈액이 그 부위로 가도록 만들기도 해요. 심지어는 소화기관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 몸이 뭔가 대비해야 되는 건가? 하고 반응하면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더부룩해지거나 배가 아파지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히스타민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 뿐이에요. 문제는 그게 너무 과할 때, 너무 많이 생겼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요. 바로 히스타민 버켓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의 일종의 버켓, 즉 양동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버켓에는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히스타민의 총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음식에서 들어오는 히스타민, 스트레스로 만들어지는 히스타민,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오는 히스타민 등등등. 이 모든 게 한 개의 버킷, 양동이 안에 계속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는 뭐냐? 이 버킷이 넘쳐 흐를 때인 거죠. 버킷의 용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올라가게 되면 히스타민도 함께 올라가게 돼요. 마치 수도꼭지를 크게 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던 양의 음식이나 스트레스도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는 시기 때는 버킷을 빠르게 채워버리는 거예요. 버킷의 용량을 초과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히스타민이 넘쳐 흐르는 증상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드름이라든지 가려움이라든지 소화 문제라든지 두통, 유방통, 극심한 피로감 같은 증상들이에요. 자, 이제 이 버킷 이론을 가지고 생리주기를 봐봅시다. 왜 배란기 주변과 월경 전에 증상이 비슷하거나 살짝 다를까요? 에스트로겐이 올라가면 히스타민도 폭증한다.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한 달 동안 춤을 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 한 달에 2번 올라가요. 여기랑 여기랑. 첫 번째가 배란 전인데요. 생리가 끝나면 에스트로겐이 슬슬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가 배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최고점을 찍어요. 두 번째가 월경 직전인데요. 에스트로겐 2차적으로 또 올라갔다가 월경 직전에 뚝 떨어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트로겐이 올라갈 때 히스타민도 올라가요. 에스트로겐과 히스타민은 마치 악순환의 짝꿍이라고 생각하세요. 에스트로겐이 올라가면 히스타민도 올라가고 히스타민이 올라가면 또 에스트로겐 분비를 자극해요.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서 우리 버킷이 점점점 빨리 차는 거죠. 버킷의 용량은 같은데 들어오는 히스타민의 수도를 크게 틀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프로게스테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몸의 이야기는 에스트로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도대체 뭐냐? 에스트로겐과 반대작용을 해요. 에스트로겐은 히스타민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프로게스테론은 히스타민을 좀 진정시켜줘요. 히스타민을 저장했다가 내뿜는 세포, 즉 마스트 세포, 비만 세포 이런 걸 안정시켜줘요. 마치 수도꼭지를 다시 쪼이게 만드는 거죠. 생리 직후부터 배란기 전까지 이 구간이 왜 더 힘들 수 있느냐? 생리가 끝날 때쯤 보면은 에스트로겐이 비교적 낮아요.
버킷에 들어오는 히스타민의 양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배란기까지 약 1주에서 길게는 2주까지 걸쳐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에스트로겐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히스타민이 계속 쌓여서 결국 같은 양의 히스타민이 든 음식을 먹어도 버킷이 넘쳐 흐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란기 전, 중간중간이 오히려 생리 전보다 더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리 전에는 증상이 강렬할 수는 있지만 프로게스테론이 어느 정도 나와서 히스타민을 좀 진정시키고 며칠만 견디면 돼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지 못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막 받는다면 버킷에 추가로 히스타민이 더 들어오니까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점점. 다행히 배란 직후나 월경이 시작되면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니까 버킷에 들어오는 히스타민의 양이 줄어들면서 증상들도 어느 정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DAO, 다오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뭐냐? 히스타민을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청소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킷으로 다시 비유하자면 다오는 버킷에 들어온 히스타민을 빨아내서 없애주는 펌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고 이 다오 펌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빨리 버킷이 차버리는 거죠. 자,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버킷이 이미 차 있는데 거기다가 밖에서도 히스타민이 막 잔뜩 들어온다. 더 빨리 넘쳐 흐르겠죠. 특히 배란기하고 월경 전에는 이런 높은 히스타민을 갖고 있는 음식들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숙성된 치즈, 히스타민 폭탄입니다. 그 외 유제품들도 그렇고요. 좋다고 말하는 발효식품들도 그래요. 뭐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근데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와인이나 맥주 같은 술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아보카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돼지고기 포함한 이제 베이컨 같은 가공육들, 오래 남은 음식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이미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히스타민이 이미 많아진 상태인데 여기에 이런 음식까지 많이 먹게 되면 버킷이 순식간에 넘쳐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스트레스도 히스타민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위험이야, 위험 상태야 라고 인식해서 히스타민을 자체적으로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배란기하고 생리 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버킷에 추가로 히스타민이 들어오니까 엄청 넘쳐버립니다.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잠을 잘 못 자면 이 다오 펌프가 제대로 일을 또 못해요. 그래서 버킷에 들어온 히스타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마치 피곤하고 약해진 몸에 감기가 걸리는 듯한?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전자기장에 많이 또 노출되면 히스타민이 또 많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배란기 전이나 생리 전에는 휴대폰을 조금 덜 보시고 전자기기와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한번 체크해보세요. 여러분의 히스타민 버킷이 넘쳐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리 주기 특정 시기에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진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피부 관련 증상들. 여드름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특히 턱이나 입 주변에 그렇고, 또는 두드레기나 막 발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자꾸 간지럽다든지. 소화기 관련해서는 어떤 음식이 갑자기 막 안 맞는 기분이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복부 팽만감이 막 일어난다든지, 배가 너무 불편해. 설사라거나 반대로 변비가 생기는지, 또는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든지. 그리고 신경, 뇌와 관련된 건요. 두통이나 편두통이 생길 수 있고 또 어지러움을 자주 느낄 수 있고 또 불안하거나 뭔가 초조한 기분이 들어요. 자주. 자도 피곤한 느낌도 들어요. 호흡기 증상은 콧물이 계속 난다거나 약간 코가 막힌다거나 뭐 비염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목이 자꾸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 외에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유독 예민하고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관절이나 근육이 쑤시기도 하고 심장이 막 철렁철렁 뛰는 느낌도 들고 이런 증상들이 생리주기의 특정 시기에만 나타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히스타민의 버킷이 그 시기에 넘쳐 흐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 생리 시작할 때와 배란 직후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사라진다면 그럼 원인이 히스타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해결책. 우리가 버킷을 관리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버킷이 들어오는 히스타민을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오 펌프가 잘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도와줄 몇 가지 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노트 해주세요. 스텝 1. 버킷에 들어오는 히스타민 줄이기는 기본입니다. 이건 생리주기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매일매일 충분한 수면이 다오 펌프를 작동시켜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매일매일 충분히 주무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버킷에 히스타민을 추가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산책 같은 거 좀 꾸준히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나 신경계를 좀 완화시켜주는 거죠. 세 번째, 전자기장 멀리하기. 전자기장이 많이 노출되면 히스타민이 많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을 조금 덜 보고 전자기기와 최대한 거리를 둬보세요. 자, 스텝 2. 음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해보기. 배란 직전하고 월경 전에는 음식을 조금 더 신경을 써보는 거죠. 물론 생리주기 내내 신경 써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 두 시기만이라도 이 두 시기를 일종의 버킷 관리 기간이라고 설정해보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원하는 대로 먹되 이 시간들에는 저히스타민 음식들로 집중해보는 거죠. 자, 여기 먹어도 되는 음식 리스트 해봅니다. 신선한 고기 또는 생선, 하루 이틀 안에 조리된 게 제일 좋고, 그 신선한 과일하고 채소, 단 딸기나 뭐 아보카도, 그리고 귤 같은 시트러스 과일 제외, 그리고 쌀이나 귀리, 렌틸 같은 곡류도 좋고요. 그 신선한 허브, 고수나 루꼴라나 타임이나 바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 스텝 3.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오 보충제가 있어요. 일부 사람들에겐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동안 히스타민 폭탄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일단 계속 쭉 2-3달 정도 드셔보세요. 쉽게 말해서 다오 보충제는 여러분의 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이 펌프질을 대신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텝 4. 아연 섭취 늘려보기. 아연은 다오 펌프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버킷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비워주는 거죠. 뭐 아연 영양제도 일시적으로 괜찮지만 뭐 굴, 소고기, 호박씨 같은 거 생리주기 내내 매일 한번 드셔보세요. 스텝 5. 비타민 B6 챙겨보기. 비타민 B6는 호르몬 대사를 도와요. 특히 배란기 전, 생리 전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B6 영양제를 잠깐 섭취해 주셔도 좋고 또는 병아리콩, 뭐 연어, 감자에도 꽤 있어요. 스텝 6. 특히 배란기 전 일주일에 특별한 관심을 주세요. 본인한테. 새로운 음식 시도해보지 마시고 과식하지 않고 술과 카페인은 좀 줄여보시고 따뜻한 물로 목욕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2가지. 첫 번째, 히스타민 버킷 이론. 우리 몸에는 처리할 수 있는 히스타민 용량이 정해져 있다. 그 버킷이 넘쳐 흐를 때 이런 불편한 증상이 생긴다. 에스트로겐이 올라가면 히스타민도 올라간다. 이게 수도꼭지를 크게 튼다. 반대로 프로게스틴이 올라가면 히스타민을 진정시켜준다. 수도꼭지를 조인다. 2번째, 배란기 전이 더 힘들 수 있는 이유. 생리 직후부터 배란기 전까지 일주일에서부터 길면 또 2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계속 올라가죠. 생리 전 증상은 좀 짧고 강렬해요. 에스트로겐도 올라가지만 프로게스테론도 올라가기 때문에 좀 상충이 되는 반면 배란기 전은 증상이 길고 계속 누적돼요. 에스토닌이 올라가면서 히스타민도 계속해서 축적되는 거죠. 사실 이 구간을 배란기 전을 잘 관리하면 월경 전 PMS도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또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전 지금까지 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일을 해왔는데요. 지난 6-7년간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증상들. 이 버킷이 넘쳐나는 이런 경험들은 사실 여러분의 몸이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원한다는 하나의 신호예요. 우리 몸은 스스로 보호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건강을 잘 챙기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한 게 버킷이 비워져요. 충분한 수면, 신선한 자연 음식, 스트레스 관리,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기본기들을 기초적인 걸 단단하게 하면 버킷에 들어온 히스타민이 줄고 동시에 다오 펌프가 더 잘 작동해서 버킷이 더 빨리 비워져요. 그래서 배란기 전 증상도 줄어들 수 있고 생리 전 증상도 훨씬 나아질 수 있고 여드름도 개선되고 본래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홀리스틱, 전인적인, 통체적인 건강의 진짜 의미입니다. 왜 병원에서 관리해주는 특정 증상만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 전체를 돌봐주시면서 버킷에 들어오는 것은 줄이고 나가는 것은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배운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다 실천할 필요는 없어요. 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자신의 몸과 대화하면서 뭐가 내 버킷을 채우고 있는 거지? 어떤 게 내 버킷을 비워주고 있지? 이런 것들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뭔지는 여러분의 몸이 제일 잘 알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개개인의 상태가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의 버킷 크기도 다를 수 있고 버킷을 채우는 원인도 다를 수 있고 체질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1대1 코칭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생리주기, 식습관, 스트레스 패턴, 건강 상태 등등등 이 모든 걸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어 드립니다. 또는 저희 홀리스틱 케어의 월경주기 파워라는 온라인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서 더 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나의 월경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각 주기별로 어떻게 몸을 돌봐야 하는지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월경주기가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런 증상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 함께 실천하면서 변화를 크게 느끼실 거예요.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넣어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오늘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세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월경은 나의 슈퍼파워입니다.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